어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말선은 급히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서둘러 겉옷을 걸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2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꼭 알아봐야겠어. 말선은 중얼거리며 슬리퍼를 끌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말선은 가로등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진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주택가나 공원이 아니라 시장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이 시간에 왜? 혹시 누군가와 만나는 건 아닐까? 며느리 수진의 수상한 밤 외출. 말선은 궁금해 뒤를 밟습니다. 과연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말선은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강수진이 앞치마를 벗는 소리, 손을 씻는 소리까지 말선의 귀에는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선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죠.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맨 수진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가방이 평소보다 훨씬 불룩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밤이 늦었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니? 요즘 매일 밤 나가는 게 걱정돼서. 말선이 물었지만 수진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진이 신는 신발이었어요. 평소 외출할 때 신는 깔끔한 운동화가 아니라 낡고 더러운 작업화였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답답해서요. 수진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어요. 말선은 찻잔을 내려놓고 급히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 사이로 수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어요. 산책을 나가는 사람의 느긋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진 듯한 빠르고 익숙한 발걸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둘러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여자가 밤마다 대체 어딜 가는 거야? 말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선은 며느리의 최근 모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수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집안일도 말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달랐어요. 특히 며칠 전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떨어뜨린 장갑을 봤거든요. 낡고 더러운 면장갑이었는데 손톱 사이사이가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켤레가 아니라 여러 켤레였어요. 이 장갑들은 대체 어디서?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집안일로는 절대 그렇게 더러워질 수 없는 장갑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진이 그 장갑들을 서둘러 감추려고 하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 수진의 손톱 밑이 자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때 같은 것들이 끼어 있었어요. 물어보면 청소하다가 그랬나 봐요 하며 얼버무리곤 했지만 집 안 어디를 청소해도 그렇게 더러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말선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무서운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진의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화나지 않았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을 걸면 화들짝 놀라며 당황하곤 했어요. 혹시 우리 집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말선은 온갖 상상을 해봤습니다. 빚이 있어서 밤에 일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갚으러 다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오늘 저녁 수진이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안에 뭔가 큰 검정 비닐봉지 같은 걸 넣는 걸 흘끗 봤거든요. 그리고 낡은 장갑도 함께 챙기는 것 같았어요. 산책을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런 것들을 챙겨갈까요? 말선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 나간 지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넘게 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일 밤에는 뒤따라가 봐야겠어. 말선의 입에서 결심에 찬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과 걱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위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밤길,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선의 마음은 이미 내일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말선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며느리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시계 바늘이 10시를 향해 다가가자 예상했던 대로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말선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틈 사이로 수진이 신발을 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낡은 작업하였고 어깨에 맨 가방은 어제보다도 더 불룩해 보였어요. 가방에서 뭔가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말선은 급히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서둘러 겉옷을 걸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0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꼭 알아봐야겠어. 말선은 중얼거리며 슬리퍼를 끌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음 때문에 타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모습은 이미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의 검은 패딩이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보였어요. 말선은 가로등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진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주택가나 공원이 아니라 시장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이 시간에 왜? 혹시 누군가와 만나는 건 아닐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시장은 당연히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가로등만이 을씨년스럽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말선은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걸음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수지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말선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낸 건 어제 봤던 그 낡은 면장갑들이었어요. 수지는 장갑을 끼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해야겠지. 수진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말선의 귀에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연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장갑을 끼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선도 몰래 뒤따라갔지만 어둠 때문에 수진의 모습을 놓칠 뻔했어요. 다행히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여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멈춘 곳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과일 가게 뒤편이었어요. 수진은 그곳에서 뭔가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말선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작은 손수레였어요. 바퀴에 기름을 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평소에 숨겨놓은 거구나. 말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상점들 앞에 버려진 종이 상자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한 거예요. 골목 곳곳에는 상인들이 하루 장사를 마치고 버린 포장지, 신문지,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상태가 좋은 것들만 골라서 손수레에 실었어요. 젖은 것은 버리고 너무 더러운 것도 제외했습니다. 동작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몇 달째 해온 것처럼 말이죠. 말선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고 단정한 며느리가 폐지를 줍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계속해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쓰레기통 안까지 뒤져가며 종이류를 찾아냈어요. 플라스틱 병이나 캔도 따로 모았습니다. 손수레가 점점 가득 차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진의 손놀림이었습니다.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크기별로 정리하는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거야. 말선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수진이 무거운 종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며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말선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 골목을 다 훑고 나서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육점 앞, 생선가게 앞, 야채가게 앞, 모든 상점 뒤편을 꼼꼼히 살펴보며 폐지를 수집했어요. 가끔 큰 종이 상자를 발견하면 작은 기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런 작업을 계속한 수진의 손수레는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잠시 쉬었어요. 그 순간 말선은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단단함도 보였어요. 마치 이 일이 자신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수집한 폐지의 양을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이만하면 오늘은 됐겠다. 수진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제 수집한 폐지를 어디론가 가져갈 모양이었어요. 수진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선은 발소리를 죽이며 계속 뒤를 따랐어요. 수진이 향한 곳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고물상이었습니다. 밤에도 문을 열어놓는 24시간 고물상이었어요. 수진은 익숙한 듯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밤길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선의 궁금증과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말선은 고물상 입구에서 멀찍이 숨어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24시간 고물상이라고 하지만 밤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한산했어요. 수진은 손수레를 끌고 들어가더니 고물상 주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요. 어디 보자. 고물상 주인이 수진이 가져온 폐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무게를 재기 시작했어요. 종이상자, 신문지, 잡지류를 분류해서 각각 저울에 올렸습니다. 수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 12kg네요. 오늘은 상태도 좋고 10,000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본 말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일을 해서 받는 돈이 고작 10,000원이라니요. 2시간 넘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무거운 폐지를 모아서 받는 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수진은 빈 손수레를 다시 고물상 뒤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일 또 사용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말선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11월 15일 10,000원. 이번 달 총 280,000원. 수진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선은 더욱 놀랐어요. 수진이 이 일을 한 달 넘게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거의 매일 나와서 280,000원을 벌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물상을 나와 다시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수레 없이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말선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간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벤치였어요. 수진은 그곳에 앉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빵 하나와 우유팩이었어요. 아마도 편의점에서 산 간단한 야식 같았습니다. 수진은 빵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며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서 깜깜한 시장 한복판에 앉아 간단한 야식을 먹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니 말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수진이 정리해둔 비닐봉지가 날아갔습니다. 수진이 급히 일어나 비닐봉지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며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수진의 작은 비명소리가 조용한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선은 반사적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자신을 겨우 제지했어요. 수진은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수진은 다친 무릎을 손으로 누르며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밴드를 꺼내 상처에 붙였어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당황하지 않고 처치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수진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말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수진은 잠시 쉬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조금 절뚝거렸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다친 무릎 때문인 것 같았어요. 말선은 수진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나가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말선은 서둘러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선은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방금 본 며느리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폐지를 줍는 수진, 무거운 손수레를 끄는 수진, 혼자서 야식을 먹는 수진, 넘어져서 다치는 수진. 얼마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다친 무릎 때문일 거예요. 수진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오래 들렸어요. 아마도 폐지를 만지느라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선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수진아, 넌 왜 이런 고생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거니? 말선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다 봤다고 말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며느리의 밤일을 목격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나가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말선의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미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넘어지면서 다친 무릎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넌 어제 늦게 들어왔지? 괜찮니? 말선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평상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네, 바람 쐬고 왔는데 좀 늦어졌네요. 죄송해요. 수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선은 이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다그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말선은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의 손톱 밑이 어제보다 더 깨끗해 보였어요. 아마도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씻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새로 생긴 게 보였습니다. 폐지를 줍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수진아, 손에 상처가 났네? 어디서 다쳤니? 아, 이거요? 어제 청소하다가 살짝. 별거 아니에요. 수진은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말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움이 더해갔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말선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너 좋아하는 가지볶음 해볼까? 시장에 가서 싱싱한 걸로 사다가. 괜찮아요,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충분해요. 굳이 나가실 필요 없어요. 수진이 말렸지만 말선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어젯밤 수진이 폐지를 주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오랜만에 나가서 장을 봐야겠어.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말선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낮과 밤의 풍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활기찬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어젯밤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선은 어젯밤 수진이 폐지를 주었던 골목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낮에 보니 곳곳에 새로운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포장지, 종이상자, 신문지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말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수진이 손수레를 꺼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과일 가게 사장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밤에 폐지 줍는 분들이 자주 오나요? 아, 그럼요.
요즘 폐지값이 올라서 그런지 밤마다 몇 분씩 오세요. 특히 한 분은 정말 부지런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시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네, 거의 밤 11시쯤? 조용하고 정중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처럼 어지럽게 뒤지지도 않고 쓸만한 것만 골라가시고 참 기특해요. 과일 가게 사장의 말을 들으니 말선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말선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말선의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피로함이 보였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뭐 좋은 거 많이 사셨나요? 응, 가지도 사오고. 수진아, 잠깐 앉아볼래? 말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말선을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 빨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선도 수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선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진아,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니? 어려운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런가 봐요. 여전히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수진을 보며 말선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캐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선은 수진이 또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고 작업화를 신고 어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수진이 평소와 같은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말선은 창가에서 수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며느리는 그 힘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고생할 거니? 말선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말선은 우연히 아들 방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방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명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세서 상단에는 분명히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병원 관련 결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용자 이름이었어요. 강수진. 이게 무슨 일이지? 명세서에는 수진 이름으로 된 병원비 결제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MRI 검사비, 물리치료비, 각종 약값까지.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모두 수진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말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병원비가 자신과 남편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최근 몇 달간 자신들이 병원에 다닌 날짜와 명세서의 결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짐을 수진이한테 지웠구나. 말선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당연히 아들이 내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괜찮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했을 때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카드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병원비뿐만 아니었습니다. 생활용품, 식료품, 심지어 집 관리비까지 상당 부분이 수진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말서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폐지를 주었던 거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 왜 밤마다 나가서 그 힘든 일을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가정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자신이 떠안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말서는 명세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진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혼자 지고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그런데 수진이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수진은 파트타임으로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말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월급으로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선은 수진이 밤마다 폐지를 주어서 받는 돈을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라고 했으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수진에게는 그 돈이 절실했을 거예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들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둔했던 거야.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서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보여준 작은 신호들을 놓쳤던 게 후회되었어요. 수진이 가끔 보였던 피곤한 표정, 야위어가는 모습, 밤마다 나가는 이상한 행동. 모든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말서는 급히 명세서를 감추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선의 표정을 보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잠깐 앉아보자. 말선이 명세서를 들고 있는 걸 본 수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들켜버렸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건 앉아라, 수진아. 말선의 목소리에는 엄하면서도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니, 수진아? 말선이 명세서를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나는 지금 너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미안해서 그래. 말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말선을 바라봤어요. 말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 이 모든 걸 너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밤마다 폐지 주우러 다니는 게 괜찮다는 거야? 수진은 깜짝 놀라며 말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밤일이 들켜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다 봤어. 내가 시장에서 폐지 줍는 것도, 손수레 끄는 것도,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말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했니?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떠안고 있었던 거야? 수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를 저라도 하지 않으면 끊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선은 거실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있었던 대화 이후 수진은 줄곧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작업화를 싣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수진아, 오늘은 비가 오는데. 말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산 가져갈게요. 그래도 이런 날씨에.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 일을 안 하면 정말 막막해져요. 하루라도 빠지면 그만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말선도 우산을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혼자 그 힘든 일을 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빗속을 걸으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 말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진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수진은 이미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평소보다 일이 더 힘들어 보였어요. 젖은 종이 상자들은 더 무거웠고 비닐봉지들은 미끄러워서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큰 종이 상자를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손수레도 함께 넘어지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폐지들이 빗물에 흩어졌어요. 아! 수진이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1시간 넘게 모은 폐지들이 순식간에 망가져버린 거예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종이들을 다시 주우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젖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그만하자, 수진아. 내가 다 봤다. 말선이 우산을 수진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니, 일어나거라. 같이 집에 가자. 말선이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폐지를 만지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다고. 말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을 끌어안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 집 병원비, 생활비. 내가 감당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다 짐을 줬구나. 내가 얼마나 못난 시어머니였는지. 수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숨겨서. 숨긴 게 아니요. 감췄던 건 내 마음이야.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라도 하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 약 끊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보야. 그런 걱정을 혼자서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둔했던 거야. 말선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 하지 마. 내일부터 다르게 해보자. 아들하고도 이야기해서 병원비 문제도 정리하고. 하지만 어머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복지관에도 가보고 정부 지원도 알아보고.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선의 말에 수진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혼자서 하기 힘들면 둘이서 하자. 너 혼자 걷는 밤길, 내가 같이 걸을게. 어머니, 안 돼요. 연세도 있으시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며느리 혼자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말선은 넘어진 손수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폐지들 중에서 아직 쓸만한 것들을 골라 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런 일은 왜 안 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말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함께 폐지를 주었어요. 말선은 생각보다 일이 힘들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젖은 종이 상자는 정말 무거웠고 계속 구부리고 있으니 허리도 아팠어요. 수진아, 넌 이런 일을 매일 혼자서 해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손수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제법 모았어요. 함께 고물상으로 향하면서 말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 빗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함께 폐지를 주운 후 말선의 마음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식탁에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가지볶음도 있었고 영양가 있는 미역국도 끓여 놓았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앉아서 많이 먹어. 어젯밤에 고생했잖아. 말선은 수진에게 밥을 더 많이 퍼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색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오늘은 너 좋아하는 가지볶음 해봤어. 수진은 수저를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선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어젯밤 일로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깨달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숨긴 게 아니야. 감췄던 건 내 마음이야. 말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복지관에 전화해봤어. 그리고 구청에도 문의해 볼 생각이야. 어머니, 그런 걸로는. 들어봐, 수진아. 나도 이제 알았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말선은 이른 아침부터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어봤던 거예요. 72의 나이에 스마트폰으로 복지 정보를 찾아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고 생활비 보조도 받을 수 있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들이 출근한 후 말선은 수진과 함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상담사는 두 사람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어르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족 돌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상담사가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들으니 말선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둔 것이 더욱 미안해졌어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의료비 부분은 상당히 경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지관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상담을 받았어요. 말선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메모해가며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이런 일들을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어머니,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시작은 해야지.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나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말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였어요. 아들아, 퇴근하고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야.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말선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털어놨어요. 수진의 밤일, 병원비 문제, 카드 명세서, 모든 것을 말이죠.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해결했을 텐데. 당신도 회사 일로 힘든데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잖아. 말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자. 복지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고, 말선은 복지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들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말선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복지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은 내가 함께 도와줄게.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혼자 하기 힘들면 둘이서 하는 거야. 말선의 제안에 수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걸었던 밤길을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진아, 이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자. 폐지만이 답은 아닐 거야. 말선은 복지관에서 들은 다른 정보들도 수진에게 알려줬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말이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것들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뭘. 이제부터는 함께 해나가자. 그날 밤부터 식탁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말선은 수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수진도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말선과 수진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복지관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 승인 소식을 들은 기념으로 함께 저녁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빨리 승인될 줄은. 그러게 말이야. 복지관 선생님이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서 그런가 봐.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지관과 구청을 오가며 신청한 각종 지원 제도들이 하나둘씩 승인되기 시작했어요. 의료비 지원은 물론이고 생활비 보조와 가족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가족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 밤마다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말썽과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함께 나가자. 운동 삼아서 말이야. 말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폐지 줍기였지만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외로 소중했었거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진짜 마음을 나누게 된 건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폐지를 주었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어머니들, 오늘은 장 보러 나오셨나 보네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일은 안 해도 되게 됐어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도 기뻐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때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말썽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밤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그동안 너 혼자 고생하게 두고.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그때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왜 케이크를 사온 거야? 오늘 의료비 지원 승인된 거 축하하려고요. 그리고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가족 일에 더 신경 쓸게. 당신 괜찮아요. 회사 일도 바쁘신데. 바쁘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말선은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얼굴에 살이 좀 올랐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어머니가 맛있는 것들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말선도 함께 일어나 도와줬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같이 하니까 더 빨리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 뭘 그래.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 쪽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그래, 이제 밤에는 푹 쉬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말선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따뜻한 포옹 속에 녹아들어갔어요. 며칠 후 말선과 수진은 다시 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젠 같이 하자. 너 혼자 걷는 밤길, 내가 같이 걸을게. 예전에 말선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어요.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림자였습니다. 수진의 밤길은 이제 끝났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그들의 앞길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